이번 11월 말에 국회에 입법 예고가 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너무 황당해서 와, 우리 국회의원을 뽑아놓는다는 거는 우리 국민들의 대변에서 말을 해달라고 국회의원을 뽑아놓는 거 아닐까요? 이 국회의원님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왜 자꾸 편을 갈라놓는지 이유를 저는 알고 싶어요. 왜냐면 이 국회에 입법 예고된 게 거의 이 국회의원님들이 다 임차인일까? 임차인을 위한 나라를 만들어 놓는 것 같아요. 근데 말은 임차인을 위한 나라를 만든다라고 하지만 실상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거는 아니거든요. 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는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인 거죠. 이번에 입법 예고한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너무 황당해서 가뜩이나 이런 나라가 좀 시국이 안 좋잖아요. 너무 정신없는 시국에 정신없는 틈을 타서 이거를 입법 예고를 해서 법을 상정하려고 하시는 걸까? 이게 정말 맞는 법일까? 이거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11월 말에 입법 예고가 돼서 우리한테 나왔죠. 나와서 이렇게 입법 예고를 할 거니 의견을 달아줘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 반대 서명을 하기는 했는데 이게 지금 나라가 계속 해온 상황이 이게 혹시 입법 예고가 돼서 법으로 상정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한 후폭풍은 어떻게 감당이 될지 저는 그게 참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입법 예고를 어떤 내용을 했는지, 그리고 입법 예고된 부분이 어느 국회의원님이 몇 명이 이 국회에 입법 예고를 했는지 그거를 한번 풀어봐 드리려고 영상을 잠깐 켰어요. 제가 조금 많이 격앙이 돼 있잖아요. 이 내용 하나하나가 그렇게 누가 봐도 조금 이제 제3자 입장에서 봐도 뭐 내가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이 아닌 제3자 입장에서도 봐도 이게 당연한 걸까? 이게 이렇게 되면 좋은 걸까? 뻔히 알 것 같은데 왜 이런 부분들을 상정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좀 안 돼요. 그 임차인을 위한다는 그런 부분들은 이해는 하겠어요. 이 상정에 대한 이해는 하겠는데 이거는 아니라는 거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을 보기 위해서는 컴퓨터 화면을 보셔야 되겠죠. 자, 국회 입법 예고. 이 국회에 들어가면 이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종료된 입법 예고예요. 언제까지냐면 제한일은 11월 25일이었고 입법 예고 기간은 12월 6일까지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종료가 된 입법 예고인 거고요. 제한 이유는 이건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크게 보시는 게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이제 PDF 파일이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렇게 돼서 11월 25일 날 발의를 하셨고 이 발의자가 이렇게 10명이 발의를 하셨어요. 이 정당은 찾아보세요. 제한 이유는 전체 가구의 40%에 달하는 임차 가구는 임대인의 일방적인 임대료 상승이나 퇴거 요구에 대한 부담으로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이거는 맞아요. 그런데 임대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속출하고 전세 사기가 있는 사태에 임차인을 보호를 위한 현행 법제의 맹점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인 거고 이것도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에 현재 2회로 한정된 계약갱신 청구권을 임차인이 제한 없이 쓸 수 있게 하고 이것부터 문제가 돼요. 지역별로 적정임대료 산정위원회를 설치해 적정임대료를 고시하며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을 모든 임차계약에 의무화하는 등 임차인 보호를 확대하고자 함. 또한 깡통전세 및 무자본 갭투기를 막기 위해 전세보증금의 범위를 주택가격의 일정 비율로 제한하고 임차인의 주택의 인도 및 주거 등록을 마친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에 발생하도록 하여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하여 전세 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함. 네, 맞아요. 맞는데 깡통전세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전 정부에서 대출을 그렇게 다 내주면서 집을 사게끔 만들어 놨잖아요. 집을 사게끔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임차 수요가 들어간 상황인 거고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훅 빠졌으니 그때 맞춰놓은 전세 가격이 지금은 그 시세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근데 작정을 하고 정말 깡통 전세에 사기를 치려고 했었던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일부 분들은 그때 시세를 샀었고 그때 시세에 전세를 넣었었고 그 상황이 지금은 매매 가격이 훅 빠져서 이 전세 금액을 빠졌던 상황이다 보니까 얘를 감당을 못하다 보니 얘가 지금 문제가 되는 상황인 거고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근데 이거를 갖다가 다 깡통 전세, 전세 사기 이렇게 싸잡아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첫 번째는 또 여기 보시면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2회 한해서 썼던 거 2+2 이거를 갖다가 무한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만약에 임대인이에요. 제가 만약에 임대인인데 임차인을 제가 받았단 말이에요. 받아서 예전에는 2+2 4년만 있으면 되는 거를 2+2가 아니고 계속 연장을 한다. 계속 연장을 하면 나는 집을 계속 빌려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특별한 이유 없으면. 계속 임대를 주고 이 임차인은 한 번 임대 계약을 맺으면 주기장창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걸까요? 이게? 저는 이거는 불합리하다고 봐요. 이거를 주기장창 사게 되면 누가 이런 전세를 넣겠어요? 누가? 그러면 임대인들은 안 넣겠죠. 임차인을 안 주겠죠. 그러면 임차인이 한 번 정도 들어갈 거는 그러면은 내가 평생을 줘야 된다는 생각에 기존보다 금액이 훅 올라가지 않을까요? 아니면은 이게 거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알고 있는 자꾸 이거저거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러면 무제한대로 계약갱신 요구권을 쓴다라고 하면 누가 임차인을 집어넣어서 무한대로 계약갱신 요구권을 계속 쓰실 건데 그러면 임대인이 임차를 줄까요? 임차는 저는 안 줄 것 같아요. 안 주게 될 상황이다 보니 만약에 주더라도 이 전세 보증금이 굉장히 높겠죠. 왜 이런 상황을 만드는지 이거는 시장 논리에 맡겨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문제가 되는 게 요 화면에 보시면 지역별로 적정 임대료 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적정 임대료를 고시하여 이 말을 하잖아요. 적정 임대료, 지역별로 적정 임대료라는 부분을 만약에 평택이 지역별 적정 임대료 산정위원회를 두었어요. 그래서 투룸의 적정 임대료가 500에 80이야. 그러면 신축을 해도 500에 80인 거고 구축을 해도 500에 80인 거고 화장실이 2개여도 500에 80. 방이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이 투룸이면 500에 80 이렇게 될까요? 왜 이거를 단정져서 얘기를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게 발의를 해서 산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찌 될지 모르니까 산정이 돼서 통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맞는 법안일까?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이 부분에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지금 매스컴에서는 계속 비상계엄령 때문에 정신이 없는 이 상황에서도 이거를 발의를 했다라는 이 부분이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인 거고 이거를 발의한 그 정당도 한 정당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문제점이 시급하니까 이게 문제점이 있으니까 발의를 하신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모든 임차인을 다 임대 계약서를 쓰는 부분을 표준 임대차 계약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기존의 표준 임대차 계약서도 굉장히 장수가 많거든요. 이 장수도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관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임대인 너는 돈을 받으니 월세를 받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소득이 증빙되는 이 부분이 드러나게끔 정부에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드러나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려고 하는 건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모든 물건에 대해서 지역별로 적정 임대료 산정위원회를 둬서 그거를 누구 잣대로 맞출 거냐고요. 누구 잣대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약갱신 요구권도 무한대로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지역별로 해서 적정 임대료 산정위원회 이 부분을 둔다라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통과가 되면 글쎄요. 이 통과가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하는 잣대들이 통과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이 상황이 사적 재산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굉장히 지금 격양되어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그것도 저는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아래 댓글에 좀 생각을 좀 얘기해 봐 주세요. 그래, 네 말이 맞다. 아니면은, 야,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임차인 입장에서 봤을 때 계약갱신 요구를 무한대로 하게 되면, 그래, 계속 살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각자의 위치에 따라서 이 부분이 좋고 안 좋고를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편적으로, 평균적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이 부분이 정말 통과가 돼서 법으로 상정이 될 수 있을 만한 법안인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격앙이 돼서. 그래서 잠시 떠들어댔고요. 계속 좋은 소식 오르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저는 정치에 관심 없어요. 정치에 관심이 없고 이 부분이 저는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을 영상을 지금 격앙돼서 제가 올려드리고 있는데, 누군가는 뭐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야,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건데 왜 떠들어대? 그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요 페이지 링크 달아서 밑에 달아드릴 테니까 들어가셔서 좀 하나하나 읽어보시고, 그리고 나서의 뭐 생각, 그거를 댓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떠셨어요? 너무 격앙이 돼서 죄송합니다. 괜찮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부동산 다이어리였습니다. 추워요. 건강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